여기 중국인에게 속아 억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 했던 프랑스 출신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국 국적으로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함께 유럽 공항에 입국하게 되었고, 이내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대우 차이를 경험한 뒤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조제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가이자 여행자로 활동했는데요.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저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여행 다니며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돈을 벌기도 했고, 사진을 찍어서 판매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원체 자유로운 성격이거든요. 그러나 떠돌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자 이런 삶에 대한 회의감과 정착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중국인 남편 타오였죠. 한 번은 독일에 갔었는데 웬 조그마한 동양인과 거구의 독일인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양인 무리가 득달같이 달려들더니 이내 독일인 한 명을 단체로 구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동양인이나 흑인 같은 소외받는 인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였고, 동양인은 무조건 약자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졌던 저는 인종차별을 하던 독일인이 동양인에게 응징을 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구의 독일인과 용기 있게 맞서 싸웠던 게 바로 타오였기에 저는 그를 매우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무튼 이 일로 인연을 맺게 된 저희는 다소 뜬금없는 국가인 독일에서의 연애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타오는 결혼 후 얼마 안가 사업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가야겠다는 말을 해오더군요. 사실 저는 아시아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를 경험해봤기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중국은 미국과도 맞붙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며 이런 나라에서 사는 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떠드는 남편의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워낙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남편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듣게 되었죠. 타오는 저희의 첫 만남 때 있었던 일의 진상을 말해줬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꽤나 비싼 레스토랑에 입장했음에도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입장했을 뿐더러 무례하게 손가락으로 직원을 부르는 등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원에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못할 수가 있냐며 중국어로만 소통을 하려 했고, 결국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리고 타오가 쫓겨나는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전후사정도 모르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죄 없는 독일인 직원을 폭행했던 거였습니다. 타오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제게 무용담을 들려주듯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고, 역시 중국인은 의리가 있는 수준 높은 민족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건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야만적이라고 불려야 했고, 저는 이때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번듯한 사업을 일구고 있는 줄 알았던 타오는 알고 보니 한국인인 척하며 독일에서 한국 관련 굿즈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모든 굿즈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상품 상태가 너무나도 조악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재질이 너무 조악해서 아이들의 살갗을 벤다거나 한국 관련 피규어의 표면도 너무 날카로워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했죠. 또한 볼펜이 갑자기 폭발한다거나 장난감이 터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결국 타오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중국으로 도망갔던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인 타오는 한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돈을 벌었지만 조악한 중국제 상품 탓에 독일 내 한국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졌던 것이죠. 역시나 타오는 그저 한국의 이미지에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일밖에 못했기에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매일같이 놀고 먹으며 제가 모아둔 돈을 탕진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타오는 입만 살아서 한국 욕을 엄청나게 해대곤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후진국이자 한국인들은 뒤통수나 치는 얍삽한 민족이라며 침을 튀어가며 비하해댔거든요. 저는 그가 한국의 이미지 덕분에 돈을 벌었으면서 왜 한국을 욕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나 한국 욕을 하던 그였기에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세뇌당해버렸죠. 문제는 그는 처음에 저는 그저 중국으로 몸만 오면 되고 곧 유럽으로 다시 나갈 거라는 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저보고 정부 혜택을 받아야 하니 중국으로 귀화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다른 중국인들 또한
외국인인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중국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오의 욕심은 끝이 없더군요. 그는 이번에는 돈을 벌어오라며 제 등을 떠밀어댔거든요. 결국 저는 그를 위해 다시 사진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찍을 사진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거든요. 결국 저는 급식이 부실해서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정체불명의 국을 먹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낮에는 그럴듯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밤만 되면 노숙자와 거짓대 천국이 되어버리는 중국 도시의 현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또한 낮에는 그럴듯한 양복을 빼입고 일을 하지만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밤만 되면 광장에서 텐트를 치는 중국 회사원들의 현실도 촬영했죠. 이러한 중국의 현실과 모순을 담은 제 사진은 국제사회의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 중국 정부의 요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하고 마는데요. 저는 중국의 현실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곳에 끌려가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진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결국 중국의 현실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중국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거였거든요. 또한 조사를 받고 오니 남편은 완전히 돌변해서 저보고 조국의 배신자라며 따귀를 때려댔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돈만 벌어오라고 등 떠민 건 남편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에겐 새로운 여자가 생겼던 거였고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 남편에게 맹렬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당한 논리를 펼칠 뿐이더라고요. 나는 중국의 소수민족 출신이고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어. 이게 바로 중국이고 너는 중국에 온 이상 중국의 문화를 존경해야만 해. 하긴 소국 출신인 주제에 뭘 알기나 하겠어?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은 제가 아무리 중국어를 잘하든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든 전혀 상관이 없던 거였습니다. 그저 이들에겐 애초부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거였죠. 저는 이들의 편협함에 학을 뗐고 그렇게 남편과 곧바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꿈도 많고 돈도 꽤 있었던 저는 이혼 후에 빈털터리로 거리에 내팽개쳐졌고 그저 노숙자와 다름없는 신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감에 휩싸여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때 만난 게 바로 한국인 주혁이었죠. 사실 저는 아직 동양인의 얼굴만 보고 국적을 판별할 능력은 없었으나 피부가 매우 좋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던 그의 모습은 딱 봐도 중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할 뿐더러 꾀죄죄하고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딱 봐도 구분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고가의 카메라를 짊어지고 중국의 곳곳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던 걸로 보아 아무래도 사진가의 직업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동종업계 종사자인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그에게 중국에서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으면 잡혀갈 수 있다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저희는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다행히 한국인 주혁은 중국인들과는 달리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는데요. 그와의 많은 대화 끝에 주혁 또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판매하는 사진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편에게 속아 삶의 방향을 잃고 거의 좀비처럼 살던 저였지만 오랜만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저는 순간적으로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감행하고 말았죠. 바로 그동안 어찌어찌해서 모은 돈 전부를 털어 주혁의 다음 여행지였던 영국으로 동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착하고 매너 있는 주혁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걱정도 됐어요. 분명 타오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후진국이라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공항에서 매일같이 불합리한 펫다운 검사를 받으며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중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권이기에 저는 별도의 검사도 없이 곧바로 영국에 입국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혁은 분명 좋은 친구 같았기에 저는 그에게 그러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으며 영국 공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입국심사 직원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주혁에게 엄청난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죠. 이건 후진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분명했고 저는 그런 주혁의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관이 주혁에게 건넨 질문들은 하나같이 입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이었거든요.
당신은 한국인이군요? 안녕하세요가 당신의 나라 인사말 맞죠? 제 딸이 한국을 그렇게나 좋아해서 저까지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된 거 있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 가족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애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 건너서 오는 한국 콘텐츠다 보니 영국은 한국에 비해 소식이 많이 느린 것 같네요. 입국 심사관은 마치 친구 대하듯 한국인 주역에게 넋살을 부리고 있었고 저는 입국 심사관이 저런 말도 하는구나 싶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프랑스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빠르게 통과하긴 했지만 좋은 말을 들어본 기억은 손에 꼽거든요. 당신 프랑스인이군요? 요즘 프랑스인들이 고성방가나 여러 경범죄에 연루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소란을 피우다간 큰 코 다칠 겁니다. 이봐요, 프랑스인. 요즘 우리나라에서 불만이 많은 프랑스인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던데 이곳에서는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늘 유쾌하지만은 않은 조언만을 얻으며 수속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역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나 엄격하다는 입국 심사관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따뜻한 미소를 받으며 여유롭게 수속 과정을 마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역시나 중국인 타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국인 입국 심사관은 주역을 10분을 넘게 잡아두며 일방적으로 말을 이어나가더니 이내 주역을 놔주었고 드디어 제게 여권을 내밀라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중국 여권을 본 입국 심사관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렇게나 대우받는다던 중국 여권이었는데 입국 심사관은 제 중국 여권을 던지듯 돌려주더니 중국 여권 소지자가 왜 여기에 있냐며 당장 다른 줄로 넘어가라며 거의 명령하듯 무례한 태도로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완전히 달라진 대우에 놀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여권을 소지했을 때 한 번도 이런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다른 별도의 줄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리 빠진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다른 공항 직원은 한숨을 내쉬더니 중국 놈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며 제게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곳은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비자가 필요한 별도의 수속대였어요. 알고 보니 중국 여권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당연히 영국에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권이기에 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줄을 전부 기다리고서야 알았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처음에 무비자 수속대에서 줄을 섰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강제로 팻다운 검사라는 매우 치욕스러운 검사와 수시간 동안 이어진 살벌한 인터뷰 과정까지 거쳐야 했죠. 그야말로 유럽에서 중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건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뜻이었고 그렇게 제 심신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처음에 주역을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입국 심사관이 저를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한국인 주역과는 어떤 사이인지 묻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곳 공항에는 긴급비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건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모르는 정보인데요. 그러나 당신은 한국인의 친구이므로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죠. 당신은 현재 중국인 신분이지만 프랑스 국적으로 지냈던 일수가 훨씬 더 길고 국적을 변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므로 긴급 비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긴급 비자를 받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대기해야 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영국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선진국에 가려면 전부 다 이런 철저한 검사를 받고 간다니 이런 후진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중국의 현실을 직접 경험한 저는 허탈한 기분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여권을 소지했을 때는 정말 어디든 못 가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 국적 하나만 바뀌었음에도 상상치도 못한 푸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에 좌절감도 들었죠. 이게 바로 중국의 현실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역은 저 하나만을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공항에서 대기해주는 수고를 감내해줬고 저는 주역 덕분에 추방당하지 않고 영국 입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과의 여행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단 영국 공항에는 오직 한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라운지가 존재했는데요. 한국과 영국의 우호 관계를 기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 라운지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김밥과 팥빙수 같은 한국 간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영국 관광지에 대한 할인 혜택과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한해 비행기 대기 시간 동안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한국 전통 서예와 그림 그리기를 체험할 수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영관을 구비해 놓기도 했죠. 이러한 경험은 체류 시간을 더욱 풍부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었고, 오직 한국인들만은 외국 공항을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영국 공항에서 이런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는 미국 같은 초인류 선진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이 유일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걸로 보아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프랑스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렇듯 공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놓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는 것에 큰 부끄러움마저 느꼈을 정도로 한국은 대단한 국제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옥 같은 공항을 빠져나와 영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때는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로 꽤나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주역과 함께 온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영국인들은 오직 한국인인 주역에게만 인사를 건넸으며 식당에서는 주역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료 음료를 제공해주는 등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렇게나 계산적이고 좀스럽던 영국인들이 외국인에게 무료로 음료를 주다니 저는 이것만 봐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무료 음료를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에 혀를 내두르며 일정을 이어나갔고 뭔가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역은 한국에 와본 적이 없으면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냐는 솔깃한 제안을 건네왔는데요. 그렇게 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안을 승낙해버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물론 중국 여권으로 한국 같은 선진국에 가려면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후진국 국민이 되어버렸다는 처량한 감정을 느끼며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후진국이라던 타오의 말과는 달리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수많은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한국은 제가 지금껏 가봤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거든요. 물론 한국에는 사진으로 남겨갈 것도 굉장히 많았죠. 한국은 고층 빌딩 숲이 우거져 있음에도 역설적이게도 빌딩 숲 중간중간에는 전통 사찰과 궁궐 등이 즐비해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한국만의 멋스러움은 마치 한 공간 안에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느낌마저 자아냈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조화로운 한국의 멋에 푹 빠져갔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환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을 대놓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외국인인 제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줬거든요. 주역과 제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제가 한식을 잘 먹는다며 추가적인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해주곤 했죠. 불고기와 떡볶이, 양념갈비 등 한식은 정말 최고였고 한식을 좋아하지 않는 외국인은 절대로 없을 것 같음에도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을 좋아해주는 외국인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한국인들부터가 손님들에게 잘 베풀고 환대해주니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대물림되어 똑같이 극진한 대우를 받는 거였죠. 물론 한국 문화가 우수한 이유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역의 배려 덕분에 주역의 부모님 댁에서도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역의 부모님께서는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인 제게 그저 주역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부모님은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식탁이 꽉 차도록 음식들을 내오셨을 뿐더러 이내 치킨과 백숙, 그리고 삼겹살과 불고기 등 거의 집에 양계장과 양돈장이 있는 것처럼 끝없이 요리를 내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외국인인 제가 뭘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만들어봤다며 파전과 김치전, 그리고 각종 과일 등 계속해서 음식을 내오셨고 저는 배불러 죽겠음에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러한 환대에 눈물이 핑 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중국인들은 변함없이 저를 외지인으로 보며 경계하고 배척했지만
한국인들만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거든요. 물론 한국을 그렇게나 욕하던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주역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국 국적을 가진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셨고 오히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며 저를 보듬어 주셨거든요. 한국인들은 중국을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 보듯 별 대수롭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었고 심지어 어쩔 때는 중국에 관심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태도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하는 그저 열등감에서 비롯된 날조와 거짓말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몇 달 머물며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는 주역의 말을 따라 한국에서 사진일을 계속 이어나가며 중국에서 처참히 뭉개졌던 심신을 치유하는 중인데요. 감사하게도 주역과 주역의 부모님은 제가 이 집에서 머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주역의 부모님은 저를 마치 친딸처럼 대해주시며 편안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있답니다. 종종 너무 많은 음식을 주셔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정 많고 따뜻한 한국에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이 나라에서 평생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